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 정진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신데 여러 어르신분들 모시고 제가 별로 그렇게 가견도 높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특히 나이가 높으신 어르신분들께서는 특히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낙상이나 동상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집에 이제 노인을 모시고 계시는데 바로 겨울철에 꼭 아파트 계단을 꼭 내려가시다가 꼭 다치시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저희들이 애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병이 계신 분들은 특히 겨울철에 나빠질 수 있는 이렇게 혈액 순환에 관계된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는 이제 바깥 날씨가 찼고 춥고 그러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확 수축이 됩니다. 수축되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혈압이 그냥 갑작스럽게 올라간다거나 또는 있던 협심증이 심하게 나빠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거 시기적절하게 겨울에 접어드는 12월에 이렇게 이런 강조를 하게 돼서 더더구나 아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은 실제로 심장에서 온 몸에다가 피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혈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에서 난방 배관을 통해서 방바닥에 골고루 따뜻해질 수 있도록 물을 온수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압도 심장에서 따뜻한 피, 그 속에는 영양분과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머리 끝에서 발끝에까지 아주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우리 발도 따뜻하고 또 다른 조직, 머리, 또 간장, 신장 아주 몸에서 중요한 부분에 기능들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렇게 심장이고 그럴 때 충분한 보일러 압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혈압입니다. 그러면 혈압은 얼마나 높아야 될 것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그 보일러 관이 압력에 견디다 못해서 늘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주 약한 부위가 터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기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큰 방뿐이 아니라 작은 방도 나빠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온 난방 배관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혈압을 10년이나 20년 정도 치료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이제 표적장기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머리가 제일 중요한 오간이죠. 그 다음으로는 심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말초 혈관이 될 텐데 그런 쪽에 가서 이제 혈관이 변성이 오게 됩니다. 변성이 오면서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표적장기의 상해, 손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래 지속되고 제대로 치료를 못하실 경우에는 고혈압성 심장의 질환이 와가지고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조금만 움직이셔도 숨이 차는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운 날씨, 특히 이런 날씨 같으면 이른 새벽 밖에 나가시다가 가슴이 이렇게 터질 것처럼 아파서 쪼그려서 쉬었다가 가야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인 이제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는 괜찮은데 밥을 많이 들고 나신 뒤에 가슴이 뻐근하고 벌어질 때 이렇게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협심증이죠. 물론 협심증으로 그렇게 천천히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수명을 다하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겨울철에는 특히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혈관,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또는 온 전신으로 가는 큰 혈관, 대동맥에서 대동맥도 늘어지거나 휘어지거나 해가지고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또 하나의 무서운 적입니다. 심장 외에도 뇌에 가서 이제 우리가 쉽게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뇌졸중에는 막힌 풍도 있고 터진 풍도 있죠. 그래서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제 터지는 풍이죠. 뇌출혈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동맥이 너무 막히고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서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대답이 없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막힘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뇌경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혀 증상이 없이 쭉 지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병원에 가보면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자고 일어나면서 눈이 부어오른다거나 그러면 밥맛이 식욕이 차츰 떨어져가지고 입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미식거리고 이런 증상이 돼요. 그게 이제 신기능, 신장 기능 장애가 초래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혈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럼 실제로 혈압이 높으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혈압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굉장히 해본 바에 의하자면 혈압이 정상인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중풍이 생기는 위험성이 2배 정도 높아진다 그러죠. 물론 관상동맥 질환으로 협심증이 생긴다거나 심근경색이 생기는 확률 가능성도 한 1.6배 정도로 더 증가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려진 것이고, 저도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벌써 20년 넘었지만은 그동안의 환자를 보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 노인을 오늘 보고 그다음에 또 10년 뒤에 뵙고 또 10년 뒤에 뵈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야 되는데 잘 말씀 듣고 치료도 잘 받으신 분이 어느 날 오른쪽을 잘 못 쓰시고 이렇게 각계를 짚고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 혈압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혈압뿐이 이외에도 최근에 그 혈관과의 전쟁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냥 혈압 치료 따로 하고 당뇨병 치료 따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치료를 따로 했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비슷해요. 혈압이 있는 분이 나중에 당뇨병이 됩니다. 한 5년 치료하시다 보면 당뇨가 돼요.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절반, 10분 중에 5분은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것은 똑같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것이더라. 그래서 혈관 자체 내에서 혈관 수축도 시키고 또는 인슐린 작용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같은 병이 아니냐.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혈압이 높으시고 당뇨가 생기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심장이 아프고 이건 다른 병이 아니고 한 가지 병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증후군 X, 그래서 X병 이런 식으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런 병들이 이 혈관에 관계된 질환이더라. 그래서 치료 개념도 같고 요즘 과학적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혈압 치료약, 당뇨 조절약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요즘은 혈관의 기능을 좋게 해줘서 아까 그와 같은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제약 기술도 아주 발달해서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는 약 10년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72세, 남자일 경우에 72세, 여자일 경우에 79세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잡고 있는데 최근 국내 과학자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던 수명은 90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90. 그래서 최소한 90살까지는 살아야지 내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제 중풍이나 협심증이 제일 겨울철에는 특히 위험한데 그런 것들이 혈압이 제일 큰 동맥경화 위험 인자가 되지만 혈압 이외에도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 할지 음식상에서 이제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육류를 먹으면 기운이 나고 스태미나가 좋아지고 하신다는 노인분들 계십니다. 꼭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이제 훨씬 동맥경화가 쉽게 진행이 됩니다. 혈관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이 드시면서 차차 운동을 않게 되시는데 되게 관절염이 이제 동반이 돼서 운동 안 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저 이제 차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거나 그래서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옛날 농경 시대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되고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그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특히 운동을 다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배만 이렇게 지방이 비정상적인 축적이 되고 비만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그 제일 위험한 병이 뇌졸중이라 그랬는데 역시 마치 그렇습니다. 뇌졸중. 그래서 뇌가 이제 일부분의 가장 약한 부위에서 터지게 되는데 대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여름에 또 올 수도 있고요. 뭐 계절적으로는 조금 그 구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1년 중으로 봐서는 아주 심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개 그런 그 출혈이 되는 경우는 환자들이 힘을 쓴다거나 과도하게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변비가 또 있죠.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치아가 나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야채를 많이 안 드시고 고기만 부드러운 것만 자시다 보면 나중에 변비가 되면 변비 운동도 안 하신 데다가 그 이제 변비가 생기니까 화장실에 가서 힘을 너무 쓰게 된다고 오랫동안 쓰고 그냥 답답하니까 힘 쓰고 다가 머리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혈관이 가는 곳에서 다른 데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맥힘풍이나 이제 신장에 이렇게 기능 장애가 차차 혈관이 그 나빠지고 좁아지고 그러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것이 요독이죠, 요독.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요독이 생기는데 요독이 생기면 옛날에 그랬죠. 사람들이 입에서 오줌 냄새가 난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오줌이 못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오줌 성분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이온들 그런 이온들이 또 너무 높아져 버려서 심장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의 협심증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혈압이 그렇게 모르고 높아서 계속 치료를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알면서 혈압 치료를 잘 하면서도 혈압 이외의 조절 인자들 그러니까 음식, 담배, 술 이런 것도 기호를 너무 조절을 못 하시고 또 운동도 부족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죠. 그래서 높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는데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상태에서 또 당뇨병 이런 것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협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그냥 뻐근하게 그럴 경우는 어디가 확실히 아프다고 모르죠. 가운데가 뻐근해가지고 그냥 오는 불편해.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뭔가 이게 불안하다는 느낌을 본인이 갖습니다. 병이 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꼭 찌르고 심하게 아픈 그런 그 결림 통증이 아니죠. 일단은 뭔가 꽉 쪄누른 것 같이 하면서도 그냥 숨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이렇게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땀이 칙 흘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증상을 되게 동반했을 때는 이것이 실제로 심장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식은땀도 없고 조금 답답하기만 하고 무엇이 꼭 예리하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이런 것들은 대개는 협심증 통은 또 아닙니다. 너무 괜히 그냥 겁만 먹고 계셔서 또 그런 것은 안 좋습니다. 또 이제 혈압이 진행되면서 심장도 자꾸만 두꺼워집니다.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힘으로 피를 뿜다 보니까 심장은 차츰 두꺼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굳어지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자체가 피를 많이 이렇게 품을 수가 없죠. 들이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것보다 확장 기능 장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확장 기능 장애가 생긴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또 이렇게 풍이나 협심증이 또 잘 생기더라.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 품는 것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폐장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 속에 다시 물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호흡곤란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 이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숨이 답답해지고 일어나야 되고 앉아있으면 바람 쐬면 좋아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고 그것보다 이제 나중에는 심부전 상태로 간다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이 이제 눈이 나빠지는 것인데요. 실은 눈이 나빠지는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올 수 있는 노안, 단지 노안이어 가지고 원시가 오면서 차차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한쪽이 그냥 시커먼 점이 시야에 있어요. 한쪽이 검게. 그런 것들은 대개 작은 혈관이 터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과에도 가끔은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면은 그러면 이제 눈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혈압 때문에 생긴 동맥경화하고 혈압 거기서 생긴 이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거나 그러면 단백질이 나갔다거나 그러면 심지어 출혈이 돼가지고 이게 뻘겋게 나가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치료가 잘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되는 심장, 머리, 신장 또 눈까지 이런데 그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장 고혈압은 상당히 관심을 아주 가져야 할 질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협심증이 생기는 것도 대개는 이제 운동을 하신다거나 산에 오른다거나 이렇게 평상시보다 큰 일을 할 때 심장이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때 생기는 것이 이제 협심증이죠. 대개는 이제 협심증만 갖고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대개 10분 미만의 통증이 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해서 확인을 해보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먹어도 나중에 조절이 안 되신다거나 그러면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니면 쉬고 있는데 그냥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 아픈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 이것은 병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심근경색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 급사람병이 증가된다 그랬죠. 전에 물론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40대 특히 요즘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직장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되신 분도 많고 직장의 정년도 줄어들게 되고 또 잡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 걱정이 많아요. 또 집안이 편하신 분들은 그런 게 적습니다만 집안에 갈등이 많으신 분들 저희들이 이제 진찰실에서 보다 보면은 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50대 아주머니들의 한 3분의 1은 집안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니까 마음 고생을 하시더라고. 마음 고생이 해가지고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던 혈압이 잘 조절되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오셨는가 그냥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사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참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영감님하고 싸우고 차라리 그럼 저는 싸우고 오시지 왜 속으로 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혈압도 올라가시고 불편해라 하시냐. 그래서 진찰실에서 가끔 막 이렇게 내가 그 말을 하면 그냥 우는 할머니도 계셔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가슴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픈 병을 나쁘게 하는지 제가 상당히 할아버님을 만나면 내가 혼을 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같이 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러면 양쪽을 내가 잘 혼을 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하루 혼낸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버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원망스럽다고 이리저리 뭐 만화님도 여러 분 계시고 뭐 이렇게 나를 여태까지 뭐 몇십 년간 어렵게 하셨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걸 뭐 신경 쓰시냐 이제 그 연세에 다른 거 하시고 차라리 놀러 다니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다고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없애야지 바로 이 급사도 예방할 수 있고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서로 좋습니다. 아까 저 전주 시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남을 배려하는 전주 시민이 됩시다 하거나 이런 걸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만 갖고 산다면 정말이지 그 사회가 고와지고 질병도 병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요즘 갈수록 저희들도 힘듭니다. 20년 전에 비해서보다는요.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나는 환자를 봐주려고 노력하고 환자한테 대해서 그래도 좋은 약을 처방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또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이게 알 권리도 많아지고 소비자 권리도 많아지고 또 요즘 이렇게 약에 대한 정보도 많다 보니까 물어보고 뭐 이런 건 왜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렵구나 그런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배려를 한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 시간이 남는 그 분들은 자꾸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도 하시고 어려운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지금까지는 외국 자료만 갖고 뭐 혈압이 위험하니 협심증이 위험하니 그랬었는데 실제로 1989년부터 1998년도까지 한 10년간 우리나라 실제로 고혈압성 질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률이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89년하고 지금하고 98년하고 약 10년 사이에 고혈압 비용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생긴 비용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전 국민 의료보험도 되고 환자들이 약도 잘 먹게 되고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좋아지면서 혈압 조절이 잘 된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런 뜻도 되고요. 또 이제 사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풍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생겨 나왔지만 중풍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연령 높으신 분들이 많은 데만큼 그만큼 퍼센트만 증가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한 관상동맥 질환의 심장 협심증 환자는 오히려 약 2배 정도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도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도 안 하지,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지, 또 차만 타고 다니지, 이런 것들이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쳤지 않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어르신 분들도 혈압을 갖고 계신 분, 고혈압이라고 진찰을 받아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고혈압이란 병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뒷머리가 뻐근히 아프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코피가 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기도 하고 가끔 어지럽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주 증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보건소나 요즘은 아주 보건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매주 수요일 아침에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실제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고혈압 사업, 국가 고혈압 그 사업단 일환으로 가서 혈압도 재시고 노인들 그 폐 기능도 측정해주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정도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이지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로 보건소 단위까지 전부 그때 의사도 나가지 그 외 검진 팀들 나와서 제대로 혈압도 재고 이런 거 보면서 사실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유 있으실 때 혈압도 한 번씩 꼭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부터는 보통 거의 한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혈압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혈압이 우계 높은 혈압이 140 이상이다 하면 한 번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0에 90 이상부터 우리는 그 혈압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높을수록 위험하더라. 그러면 그보다 더 낮으면 어찌겠냐. 낮으면 낮을수록 오래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은 안 올라가도록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도 이제 혈압이 처음부터 막 180에 110 이렇게 이런 혈압은 보다 우리가 중등도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심한 고혈압, 3도 고혈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날부로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연세가 들면서 자꾸만 혈관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단단해지게 되면 이제 수축기, 처음에 심장에서 뿜을 때 압력만 높아요. 그리고 말초에서 돌아오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장기 혈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수축기 압력은 혈압은 160이라 하는데 밑에 혈압은 90 미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10년 전에는 노인들은 90 미만이면 상관이 없다, 치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치료 한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 이것도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노인분들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혈압이 밑에 혈압이 90 넘는 것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은 다 불문하고 연세에 불문하고 한 140에 9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혈압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보다 더 낮출 수만 있다면 더 훨씬 오래 사시고 다른 병들이 안 생기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여러분들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실제로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30세 이상부터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성인 이제 구분을 할 때요. 그래서 30세 이상 어른들한테서
과연 혈압이 몇 %나 있겠나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한 30% 가까이 됩니다. 물론 남자가 좀 더 많습니다. 남자는 31%, 여자가 한 27% 정도로. 그러니까 100명 중에 27분이 혈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140에 90을 넘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연세가 그러면 높아질수록 50대 전에까지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혈압 환자가. 근데 50대가 넘으면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기가 되죠. 폐경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60대 이후에 혈압 환자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한 50대, 60대 되면 전체 그러니까 60대 노인들은 10분 중에 5분 정도가 혈압이 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옆에 친구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분 중에 한 분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숨길 병도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밥 먹듯이 약도 똑같이 드시라고 뭐 저는 항상 진찰실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혈압이 30% 정도나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나 환자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혈압이 있다고 알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에서 약 60% 정도가 이렇게 한 100분 중에 60분은 내가 혈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나머지 40%는 모른다고 말이죠. 나 혈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한 번도 재본 적도 없다. 왜?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60분 정도가 내가 혈압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치료를 얼마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100분 중에 50명 정도, 절반 정도가 치료는 해봤다. 약도 먹어본 적도 있고 이랬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치료받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30명만 약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약을 받고 있는 30분 중에 정말로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은 그 절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고혈압 관리를 잘해야 쓰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런 고혈압 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혈압 사업단 그래가지고 각 그 지역별로 대학병원 교수들을 통하고 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만들고 고혈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실은 우리 전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실제로 그런 고혈압 주간을 설정해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특히 고혈압에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한 병이 많아지고 협심증이 심해지고 하는 12월 첫째 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저희 의사들이 또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전주에서도 아마 그때쯤 12월 초나 둘째 주, 첫째 주에 고혈압 날에 아마 또 이런 강좌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왜 고혈압은 무섭다고 자꾸 할까요? 사람들이. 고혈압은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병 자체에 인해서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는 병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나는 뭐 아무 증상도 옆에 친구는 혈압약 먹어도 나는 뭐 괜찮지요.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새벽처럼 그 냉수 마찰하시고 하면서도 전혀 혈압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고혈압을 한 10년, 20년 방치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서운 뇌졸중이나 협심증 또는 신부전,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무섭다 그럽니다. 다만 그래도 이 고혈압은 우리가 여러 번 경험도 많이 있고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잘 되면 확실히 사망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은 치료만 좋아지는 병. 지금도 그러죠. 무슨 암이 생겼다. 물론 요즘 최근에 몇 가지 암은 거의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주 과학의 발달이죠. 엄청난 약의 발달, 이런 것들 기계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은 전에는 우리 상상도 못했죠. 간암 걸리면 10년 전쯤만 해도 저희들 한 계절을 못 넘기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간암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다음 달 가족들 불러 모아서 다음 가을 정도는 못 가실 겁니다. 다음 계절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주파 치료도 직접 간 속에다가 치료도 하고 또 동위원사 같은 이런 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의 요즘은 1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은 거의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은 조금 처음에만 발견하면은 거의 다 없애버릴 정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혈압도 마찬가지 여러 방면에서도 그렇게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혈압은 치료만 잘하면은 그렇게 암처럼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지만 고혈압은 치료만 잘하게 되면 확실히 그런 위험한 합병증을 절반 정도는 줄여들어야 절반. 10명 중에 5명이 합병증이 생길 것을 10명 중에 2명만 생길 수 있게 해준다면 이건 엄청난 치료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혈압은 무섭긴 하지만 치료만 잘하면 나머지 수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여름에 비해서 혈압도 자기 혈압보다는 한 10 정도 올라갑니다. 10mmHg 정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환자들이 오면 대개 겨울철에는 혈압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럴 때 의사가 처방을 한 날을 더 추가한다거나 약을 그렇게 변경을 해줍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우리 노인분들도 유식해지셔가지고 다 압니다. 무슨 약인지. 이름표도 다 써졌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당신은 오늘 이렇게 이뇨제를 또 처방을 더 넣었어? 나는 지금 소변 보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건 빼주시오. 이런 저희들이 하루 환자 보시면 한 2분 정도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이것은 내가 이뇨 소변을 보라고 드린 것이 아니고 혈압을 조금만 더 떨어치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보다는 혈압약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협심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심증에 쓰시는 약을 쭉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겨울철에는 약을 좀 더 증량해서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이 본태성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95명은 본태성, 체질성 그리고 그 체질성이라는 것 중에는 아버지, 엄마로부터 갖고 온 소인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의 생활 태도. 그래서 요즘은 그 생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음식을 과식한다거나 그럼 아무것 가려 안 먹고 매일 그 술을 드신다거나 또는 담배를 피신다거나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타고난 것보다도 더 위험하더라. 왜 그렇지 않냐면 똑같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살 때는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형제는 미국에 살면서 혈압이 제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로 봐서는 가족끼리 유전되는 소인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옆에 영양적인 조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조절이 될 수도 있는 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안에 내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45살 이전에 돌아가셨다. 물론 다른 병도 있겠지만요. 외인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 어머님도 55세 이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신다. 그 말은 조기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혹시나도 혈압이나 또 다른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동반된 상태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위험성도 차등화돼 가지고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 같으면 혈압이 140에 90이 안 되더라도 치료를 하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당뇨는 위험한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있는 분들은 130에 85도 병원에 가면 높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40에 90인데 왜 나는 130, 85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혈관 합병증이 더 잘 생기더라 말이에요. 또 신장 기능이 또 나빠져 버렸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은 그보다도 더 낮아요. 왜? 그러면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콩팥이 망가집니다. 콩팥이란 것은 우리 몸에서 체하고 하수구하고 같습니다. 하수구에 걸러놓은 체하고 같아서 그 체 기능이 나빠져 버리면 나중에 독을 걸러낼 수가 없죠. 따라서 신장 기능이 나쁠 때는 그 신장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혈압을 또
125에 75 이렇게 미만으로 낮추라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은 의사들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해하시고 잘 따라가시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이제 고혈압에 관련돼 가지고 병이 새로 협심증이 생긴다거나 중풍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막고 또 실제로 국민의 사망률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론 약물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이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약을 제대로 고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운 의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장내과 의사 또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가장 합당한 약을 골라주실 것이고 누구든지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사실은 급사랄지 심장 질환,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한 생활요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생활요법으로 함으로써 위험성을 많이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요. 제일 필요한 것이 요즘은 이제 그 체중에 너무 또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만은 역시 체중은 감량을 시켜가지고 표준 이상 체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 체중 그러면 전에 우리가 전에는 이제 신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했죠. 여자분들은 105를 빼가지고 자기 키에서 105를 빼고 0.9를 곱한 것이 이제 이상 체중입니다. 이상 체중. 가장 아이디얼한 체중. 그때 체중이 좋다. 조금 낮아요, 사실은. 그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표준 편차 2 정도를 곱해 20% 정도를 더한 것이 이제 그 이상 되면 비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그거 말고도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그런 체질량 지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 넘으면 그 비만이라 얘기합니다. 또 배하고 히프하고 둘레를 봐가지고 배둘레가 허리둘레가 히프둘레보다 커져버렸다. 그건 아주 굉장히 높은 위험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체중 감량을 함으로써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인슐린 센시티비티 감수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이 드셔서 오는 척추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요. 체중을 한 5kg만 줄이면 훨씬 좋아집니다. 또 급사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상당히 좋은 생활 개선 요법이 되고 있고 그러나 함부로 아무 약이나 또 먹고 체중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도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고 음식 중에서 지방질을 확 줄여야 됩니다. 지방질만 안 먹고 밥만 먹으면 살이 안 찌나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 먹는 양을 대강 칼로리 계산을 해서 먹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저희들 먹고 있는 식사 세때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간에 먹는 간식을 피하시고 그러면서 음식 중에 지방질은 되도록 줄이라 이 말씀입니다. 대신 다만 반대로 채소나 야채, 녹조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기왕이면 생선류 같은 것으로 나머지 칼로리를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많이 소금기를 많이 섭취한다 그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한 하루에 10g 정도 먹습니다. 10g. 그러면 일본 사람의 경우에 한 12g 정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5g에서 20g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단에 들어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요. 김치요, 먼치, 또 물김치, 멍김치에서 이런 게 너무 그리고 찌개라는 것이 간을 해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너무 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2배 정도로 우리가 소금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기를 줄임으로써 혈압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소금기를 완전히 끊으면 한 5mm 머큐리 정도, 5 정도 떨어집니다. 혈압은. 그렇더라도 소금기를 줄여야 됩니다. 소금기를 줄여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술을 매일 드시게 되면 이제 혈압이 차차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고 있는 우리가 먹는 술 허용량이 소주 반병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잘 드신 분들 얘기입니다. 아주 못 드신 분이 반병 먹고 막 취해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허용하는 양이 대개 와인 한 잔, 정종으로 한 잔, 소주로 막 석 잔 정도, 반병, 위스키로 두 잔, 더블 한 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매일 먹는 것은 아니죠. 매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이제 뭐 금연 나라로 뭐 일종의 지정하려고 하는데 담배입니다. 담배는 뭐 혈관도 수축시키고 니코틴에 의해서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협심증도 일으킬 수 있고 동맥경화에 안 좋지만은 또 중풍에도 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HDL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낮으면 동맥경화를 또 더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필수적으로 끊으셔야 되고, 실제로 요즘 이제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은 니코틴 그 패치를 써가지고 파스 같은 걸 붙여가지고 조절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은 실제로 무해하기 때문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요즘에는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그 중에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걷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걷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좀 빨리 뛰거나, 그러면 자전거나 수영 이런 운동을 하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노인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체력 단련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온몸을 반스만 입고 그냥 이렇게 목욕 타월로 냉수 마찰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서 난 아직 건강하다고 냉수 마찰하시고, 또 남는 시간에 옆에서 평행봉하시고 철봉에 매달리고, 그 끝나고 나셔서는 이제 활쏘러 가시고, 그런 운동들은 사실은 혈압이 높은 분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역기, 활쏘기, 평행봉, 그런 것들은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을 쓰게 되고 작은 데서 터지게 될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운동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또는 자전거 타기, 수영, 관절이 나쁘신 분들은 수영 같은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해야 되고, 한 번 할 때 한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드시고 또 협심증 있고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무리한 운동보다는 좌우간 걸어야 됩니다. 꼭 밖에 안 나가셔도 되죠. 집 근처를 그냥 자주 걷는다거나 이렇게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요법이나 이런 음식 조절 이런 것들이 생활 개선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런 생활 개선요법을 함으로써 그러면 혈압은 얼마나 떨어지느냐? 혈압은 실제로 미미하지요. 혈압은 5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 그랬죠. 열심히 하고 소금기도 적게 먹고 해도. 그렇지만 혈압 이외에, 그러니까 위험인자를 조절이 된다 이 말이죠. 위험인자란 것이 아까 말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지, 체중 조절되지, 담배 끊지, 그렇게 함으로써 심혈관 위험, 나중에 합병증이 훨씬 줄어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다른 혈관 합병증을 줄여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약의 종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크게 한 6종류 정도 있습니다. 이뇨제, 교감신경 억제제, 혈관 확장제, 칼슘 차단제, 또 저온환 효소 억제제, 또 최근에 나온 저온환 효소 수용체 차단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한 6가지가 되고, 각각 종류는 약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혈압 치료를 하면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10년간 해왔습니다. 1994년도에 전체 세계 유명한 수많은 수천 명씩 조사를 해서 조사한 종합 결과를 보자면, 실제로 혈압 치료를 잘 해고 보니까 뇌혈관 사고를 한 38%는 감소시키더라. 물론 심장에 관련된 관상동맥 사고도 한 16%를 떨어뜨리더라고요. 특히나 혈압이 높고 위험인자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효과가 좋더라고요. 쓰면. 그래서 혈압이 높고 위험인자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혈압 치료를 잘 해야 된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잘못된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하고 상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혈압약은 선생님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니까 난 안 먹고 싶습니다. 그 평생 먹기 싫으니까요. 맞습니다. 혈압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먹어야 되는 것이고, 왜 밥하고 똑같이 그냥 생각하시면 아무 부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장차 10년, 20년 뒤에를 생각하니까 차분히 그냥 드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안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약을 잘 시작하시면
초기에 시작하시면 한 1년 정도 먹다가 한 6개월 뛰어보고 그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을 경우의 얘기죠. 1도 정도 혈압이었을 때. 물론 혈압이 아주 높은 사람이 1년 먹고 끊을 수는 없습니다. 혈압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약을 안 먹고 좋아졌다. 그 말은 사실은 다른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위험한 병일 수도 있어요. 심장병이 더 나빠져 버릴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옛날에는 먹었는데 요즘 혈압약 안 먹어도 혈압이 조절됐다. 그것은 꼭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뭔가 다른 안 좋은 병이 속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약을 먹으면 위를 버려보니까 내가 안 먹는다. 최근에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급사,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200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 처방을 하니까 환자들이 이제 예민한 노인들은 드시면 속이 쓰려요. 물론 그럴 효과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한 분들은 약을 바꾸거나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냥 약을 드신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위가 나빠진다 그런 것 때문에 약을 안 먹는다 이런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또 약을 먹으니까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혹시 다른 보약을 같이 섞어 먹어야 되지 않냐. 심지어 심장병으로 입원해 가지고 그 고생하신 분들이 또 퇴원시켜 놓으면 집에 가서 또 어디 가서 무슨 소주 만들어 갖고 자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약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엔진을 기왕에 효율적으로 쓰려면 입원해 가지고 체중이 좀 빠지고 좀 몸이 약한 채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음식을 먹고 그 약을 먹고 해서 체중이 늘어난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한 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왜 증상도 없는데 내가 약을 먹어야 합니까 하는 이제 그 어른분들이 계신데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해주고 또 그놈에 따른 동반 질환 또는 또 위험 인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있네요,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으시네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드리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고혈압에 이제 그런 아까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주간을 만들어 가지고 고혈압 예방 수칙에 대해서 12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속에 닿는 것들 인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첫 번째로 고혈압 가족이 있는 사람, 다른 고혈압 가족 그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서 위험 인자를 찾고 조심해라. 그다음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 금연을 해라.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꼭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 뭔가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자원봉사라도 가셔야 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온 가족이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해라. 혈압 환자 하나만 놔두고 당신만 싱겁게 드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싱겁게 먹어버리면 아직 젊은 사람도 나중에 그런 병 위험성이 줄어들고 지금 혈압이 높으신 어른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음식 중에 콜레스테롤, 동물성 지방 이런 섭취를 줄여야 되고 대신 채소나 해조류 그런 과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보단 훨씬 더 젊도록 젊게 살게 노력을 하자. 그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바로 풀어버리자. 가슴 속에 그 응어리를 갖고 있지 말고 마음을 풀고 긍정적으로 되도록 살아자. 그다음에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은 혈압을 한번 재보자. 가까운 보건소나 친구 병원에 가서라도 한번 재보자. 그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꼭 단골 의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꼭 단골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건강 이외에 이런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고혈압 예방 수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그냥 너무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